오늘은 제65주년 과학수사의 날입니다. 범죄를 과학으로 분석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과학수사는 65년 동안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최용석 과학수사계장 전화 연결해서 한국 과학수사의 현재와 또 미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11월 4일이 과학수사의 날이라는 거를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날을 과학수사의 날로 지정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과학수사의 날은 원래 해방 후 48년도에 그 치안국 산하에 감식과가 설치된 날을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최근까지만 해도 이게 11월 11일을 저희가 감식의 날로 했는데 그 이유는 1910년에 일제경찰 시대죠.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피의자 지문을 채취한 날을 기념을 했었는데 저희가 2000년 초부터 이 감식이라는 용어를 과학수사로 바꾸면서 그 과학수사의 날을 새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식과가 생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게 벌써 65년이나 됐다면 우리나라의 과학수사의 내공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우리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과 인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주요 장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8년 경찰이 처음 과학수사를 시작했을 때는 그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과수도 같이 경찰 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미 군정이 일제경찰에서 시작한 지문 중심의 과학수사를 법의학하고 이화학 분야로 확대를 했었고 55년에 국과수가 연구소로 성격할 때에 법의학하고 이화학 분야가 분리돼 나갔는데 사실은 그때도 우리 현장 경찰 소속이었어야 하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내무부로 갔던 것은 그 우리 치안국 산하의 감식과 내에 정부 직제를 두기 어려워서 그렇게 됐던 이유고요. 오늘날 우리 전국 경찰의 과학수사 조직은 우리 경찰청과 지방청 또 경찰서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고 과학수사 요원은 약 1200여 명 정도, 네. 또 국과수는 약 300여 명 정도의 감정관들이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2000년 초부터 이 과학수사 인프라가 많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당시에, 절도 사건 100% 감식을 저희가 피해자 중심의 치안 역량 강화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네. 또 2000년 초에 아시다시피 그 CSI 드라마가 굉장히 그 대중적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네. 인프라 확충에 아주 유리한 그 여건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장비 중에는 저희가 CSI 이동식 현장 점검 분석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부터 구축을 했는데 이 차량 내에 그 무선으로 저희가 서버와 접속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과학수사가 굉장히 신속성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 DNA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직접 DNA를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CS라는 미국 드라마를 보면 그 첨단 과학 수사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과학 수사 기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나요? 예, 그 드라마는 아시다시피 그 사실을 근거로 하지만 사실은 흥미를 위해서 약간의 가장과 허구를 첨부하는데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SI 드라마에서 부검을 할 때 보면은 상처 모양을 이렇게 알아본다고 해서 실리콘을 주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실리콘을 주입했다가 끄집어내면은 이렇게 칼 모양이 선명하게 나오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현실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으로 본다면은 CSI 드라마 약간은 좀 흥미 위주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CSI 드라마에서 소재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은 우리 과학수사에서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지문이나 족적, DNA, CCTV 분석 같은 건 당연하고요. 최근에 CSI 드라마 중에서 혈흔 형태 분석이라든지 또 프로파일링으로 잘 알려진 범죄 분석, 심리 분석 같은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법이고,
드라마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최면을 이용한 신문 기법이라든지 진술 분석 이런 것들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걸음걸이 분석이라든지 또 수중에서 현장 감식하는 기법까지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드라마에서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도 있고 또 드라마에 나오지 않은 기법도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과학수사 수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찰 과학수사요원 이 개개인의 역량이나 열정도 사실은 저도 외국에 조금 이렇게 다녀봤지만은 외국 경찰 어디보다도 더 우수합니다. 네. 가령 그 지문 채취 기법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각국의 그 신원 확인 팀들이 와서 활약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그 피해자도 상당수 됐었죠. 그때 이제 지문 채취 기법을 우리 경찰이 했었는데 고온 처리법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손에 이렇게 손을 따뜻한 물에 담궈서 피부를 팽창시켜서 용선을 이렇게 확보하는 기법인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지 않는 기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 가르쳐 주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각국의 이 신원 확인 팀 텐트에서 이 커피 포트를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고 있더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FBI에서 이걸 배워서 약 한 2007년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제감식협회에서 그걸 발표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구축되어 있으니까 수사에서 활용도 굉장히 높았고 또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DNA도 서래마을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국가수의 그 DNA 감정 능력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고 최근에 이제 신속성으로 해서 각종 장비들이 새로 들어오고 있어서 뭐 신속성, 정확성으로 따진다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굉장히 든든하고 뿌듯하기까지 하네요. 네, 이렇게 범죄가 날로 지능화돼 가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수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십니까? 기법과 장비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은 아직 우리 과학수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법과 제도 부분입니다. 네. 과학수사 법률이 제정돼야 되고요. 사실은 이 과학수사가 경찰과 국가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검찰, 또 군, 해양경찰, 이 수사가 필요한 각 기관에서 과학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또 구체적인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또 필요하고요. 이를 통할할 수 있는 어떤 정부 부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경찰이 타기관 전문가들까지 다 모아서 워킹 그룹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도 했지만은 아직 우리 가이드라인 수준이지 전체를 이렇게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이 좀 빨리 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장비와 기술도 열정뿐 아니라 법과 제도도 하루빨리 좀 체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지금까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최용석 과학수사 계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